자, 이번 시간에는 정책 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가 있지.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마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허락하는 대로 간다. 자, 우리 경제 파트 오랜만에 들어봤다. 경제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정책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인하되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유심 있게 잘 보면 돼.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요 첫 번째 문단 설명하고 나면 바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10번 문제 풀 거야. 자, 10번 문제.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뭐 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들 선거 나올 때마다 정책 공약하잖아. 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건 전부 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을 고려하느냐?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네. 네 가지 측면. 각가지 보면 여기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동성, 그 다음 가시성,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말씀 꼭 정책 수단. 첫 번째, 강제성. 두 번째, 직접성. 네 번째, 자동성. 네 번째, 가시성. 번째,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간단하네. 정부가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를 제한한대. 행위 제한.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강제성이래. 자, 얘가 나와 있네. 유해식품 판매 규제라고 하는 게 뭔 뜻이고 행위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강제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강제성이 높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직접성.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을 직접 관여하는 정도. 자, 직접성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정부가 활동이나 재원 조달의 관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직접성은 높다. 자, 직접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혹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면 직접성은 직접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직접성은 낮아지겠지. 그래서 이건 직접성이 낮다라고 하는 키포인트를 여기에다가 두면 별 문제는 없겠지. 자동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자동성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볼까? 얘를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기존에 있던 환경과에서 시행을 해. 그럼 자동성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했으면 얘는 자동성이 높다라고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까?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자동성이 높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행정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성은 낮게 되겠지. 그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겠지. 자, 가시성.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 아, 얘는 재원의 명시성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면 가시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밑에 볼까?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재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시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재원이 정확히 드러나면 높고 이런 내용을.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직접 문제에다가 대입해보자. 어려운 거 전혀 없다. 안 더워. 그렇죠? 꺼면 안 되나? 꺼버려? 꺼면 안 되나? 꺼보는 게 나을 꺼는 게 나을 거. 몇 도 되니까? 40도 되니까. 네. 40도. 진짜. 우리 문제네. 38도. 38도, 40도. 야들 전부 다 아프리카에 튀어나왔고. 추워 죽겠지. 저는 경기 마을이나. 그러니까. 자, 하나씩 치보자고 된다. 보자. 여기는 강제성, 가시성, 관계성, 직접성, 자, 자동성. 개념식 물어볼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규제하는 규제를 해야 돼. 자,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대. 자, 출산 장려를 지급했다. 이건 뭐야? 제한한 게 아니잖아. 네. 많이 해라고 한 거잖아. 그럼 제한이 없으니까 얘는 없어야 되겠노? 강제성이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낮게 되는 거고 얘는 높게 되는 거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지? 얘가 높고 얘가 낮는 거지. 이것은요.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한대. 가시성 봐요, 가시성. 여기 나와 있는 거. 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했대. 그럼 얘는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났잖아. 그럼 얘는 가시성이 높을 거고 얘는 없지? 네. 낮겠지. 근데 가시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쉽지? 네. 이것도 볼까?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준대. 자, 아까 했던 강제성. 강제성은 행위를 제한해야 돼. 포상금을 주는 건 행위를 많이 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직접 강제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봐라. 자연 보전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고? 제한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높고 얘는 낮겠지. 근데 강제성이 높다. 아니다. 강제성이 낮다. 4번.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겼대. 자, 직접성. 뭐라고 했노? 정부가 직접 활동을 하거나 재원을 조달해야 직접성 높은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했노? 다른 데 맡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정부가 한 게 아니니까 직접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이걸 봐. 정부 기관에서 정부가 직접 하는 거지.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 얘가 높은 거야. 볼 수 있지.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자, 자동성 요겁니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높고 새로운 걸 만들면 낮아.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린대.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했던 기고? 기준. 원래 여기서 했던 거잖아. 원래 기존에서 했던 거잖아. 기존에서 했던 거. 그럼 기존을 높이는 거니까 당연히 자동성이 높겠지. 전담 부서를 신설했대. 신설. 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건 낮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요거는 낮고 얘는 높고 자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요거만 잘 알아놓으면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네. 자, 그래 10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끝났고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많아질 거야. 볼까? 자, 정책수단 선택 시의 사례로 아까 우리 네 가지 사례 봤지? 네 가지 사례 봤다. 이때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봐야 된다. 환율. 자, 그러면 환율을 한번 살펴보자. 환율이 뭔지 알지? 언제 가면 환율 하잖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학년 못 가고 졸업제 혹시 하나 또 1번으로 가게 되지.
이론으로 가게 되면 돈을 바꿔야 되겠지? 이거 환율하는 거지, 환율. 가볼까? 자, 간단합니다.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N이가 네. 1엔이 얼마고 우리나라? 10원. 1,000원. 그래서 1엔하고 우리나라 1,000원하고 10원. 이렇게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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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원이랑 11원. 아, 그쯤 된대. 왜 내려갖고 너? 좀 보통 선생님 이런 거는 얼마까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외국 통화 N 달러로 하자. 자, 1달러. 1달러. 알지? 그거 하면 4달러잖아. 응? 4달러. 자, 4달러일 때 자국 통화 우리 원은 얼마를 줘야 교환할 수 있는 거야? 4,400원? 4,400원 대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교환하려면 그 돈하고 내 돈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걸 우리는 환율이라고 이야기해요. 환율. 아주 간단하지.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즉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된다. 자, 그러면 또 장기가 나왔네. 1. 환율을 정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뭘 기준으로 한다? 기초 경제 여건. 기초 경제 여건을 잘 고려해서 환율을 정한대.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자, 두 번째 단기를 보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즉 기초 경제 여건에 수반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단다. 반대로 어떤 경우가 볼까? 만약에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두 가지 경우네. 단기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대. 첫 번째,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대. 하지만 예상과 같을 수도 있대. 근데 이때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갑자기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 변동폭이 크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를 하는 주체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단기는 안 좋네. 위험이. 장기적으로는 뭐 시간 좀 지나면 단기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수만 되겠지.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때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를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동폭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지. 이 변동의 폭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상승한다. 이 급상하는 거지. 급상이라고 말이 맞나? 급등? 급등.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급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해. 오버슈팅.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하대.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대. 자, 여러분, 불안 심리.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노? 이런 심리하고, 그 다음에 물가 경직성. 요것 때문에 촉발될 수가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이란 뭐냐?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네.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하네.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별 문제가 없어. 단기가 문제네. 단기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되면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된다.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오버슈트도 봤잖아. 오버슈트가 뭐고? 오버슈트가 뭐였노? 온도가 설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버슈트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지. 걔도 안 좋은 거였잖아.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봐라. 오버슈팅이 되니까 안 좋지. 오버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오버하지 마. 와. 요걸 한자하고 관련시키면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지. 광수가 과유불급이 뭔가? 과한 것을 못한 건가? 그렇지. 과한 것을 못한 것만 못하다. 과하지 마. 자.
요거 지우고 가고 그냥 일단 가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했지. 물가 경직성이 나타나면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자, 요거를 위해서는 통화 또 새로운 거 나와. 통화.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뭐고? 돈이지 돈. 돈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자, 지금부터는 뭘 볼 거다고? 장기하고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본대.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하자. 환율의 조정. 우리 봅시다. 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그 말이 경제가 위태로울 때 이 말이겠지.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정된다 이 말이죠. 물가하고 환율이 조정된답니다. 자, 물가는 자, 준비해볼까? 첫 번째 물가. 물가에 가면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두 개로 나눴네. 이렇게 적을까?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이다. 하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되지. 반면 환율 정리해볼까? 환율을 여기다 나타나고 여기다 그냥 두 번째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은 단기는 신축적이고 장기는 아직 안 나왔지. 자기가 볼까?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 자, 봐.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물가가 단기는 경직적이야. 그래도 환율은 단기에 신축적이지. 조정의 차이가 있지. 요렇게 뭐라고 되어 있노? 조정 속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오버슈팅을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버슈팅이 여기.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자, 여기 나와있네요. 장기는 신축적이라고 되어 있네. 신축적. 자, 문장을 보면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했으니까 요 말이지. 요거는 요놈. 요놈이죠. 요놈은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아이고 어렵다. 이를 균형 환율로 본대. 균형 환율은 우리의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는데, 가령 자, 예를 보자. 얘를 잘 보면 설명이 쉽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 그대로 적어볼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장기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지.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서 여기 되면 자국 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하죠. 환율이 올라가죠.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럼 결국 장기는 쭉 이렇게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되는 양은 변화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경직적이는 않지. 근데 단기는 지금 계속 보면 굉장히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가가 뭐야? 가. 세 번째 문제까지 어려운 거 없지?
네 번째 문단 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 가를 읽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몇 번이냐? 12번 문제를 풀 겁니다. 12번 또 그림 문제 나와 있네. 이거 제가 한 그림 문제. 12문제 할 때. 요 위에를 지었어. 요 그대로 두고. 요거를 두고 위에다가 필기를 하면 어떤 게 나타나겠지? 그런데 단기에서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봐라. 단기 물가가 경직적이다. 나와있지? 그대로 나와있다. 구매력 평가서에 기초하는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오버슈팅 같은 경우는 단기에 괴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타났지? 발생할 수 있대. 자, 가령 이제 가보자. 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기 요거는 보자. 요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겠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그대로 갑니다. 이거 똑같이 환율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이때는 물가가 단기에서 경직적일 경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과정을 그대로 쓰면 된다.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이야기했잖아. 물가는 경직적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대. 실질 통화량 증가. 아까 우리 장기에서는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단기에는 다르게 나타나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을. 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즉 일본하고 우리나라 친다면 우리나라의 돈도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 돈도 우리나라 넘어오고 계획적 유통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지. 그럴 경우 시장 금리의 하락은, 제가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했지. 이걸 그대로 가져올까? 이걸 가져오면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때는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요놈은 곧 투자 기대 수익률이 하락되는 거예요. 이자를 적게 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 투자가 자제되는가 봐.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두 가지 현상이 있어. 첫 번째,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나간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즉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금리가 내려갔잖아. 그냥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외국인 사람들이 투자를 해봐야 이득을 못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는 돈을 빼서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지. 그렇게 해외로 유출되거나, 두 번째, 다른 원래 있던 외국인도 투자를 빼서 다른 나라로 가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새롭게 들어오는 그 투자 자금은 안 들어올 거다 이 말이야. 신규 투자 자금은 유입이 위축돼. 결국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거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을. 그러면 환율은 상승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 이거 보죠. 환율의 장기일 경우 신축적이었지. 이때 환율이 어떻게 된가? 상승했잖아.
단기일 경우에도 어떻게 된단 말이고 환율이 상승되고 있네. 둘 다 환율이 상승되네. 자, 이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자, 통화량 요놈의 증가는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물가가 신축적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고 장기로 가는 거지. 장기 맞지?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물가 신축적일 때는 환율이 상승한다. 여기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것.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에 유출이 되어서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여기에다가 여기 플러스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 요 두 가지가 나타났다. 자, 그럼 환율 상승이 몇 번 됐노? 3번, 2번 됐지? 요 당식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환율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자, 갑니다. 여기도 상승, 여기도 상승. 그래서 결국 뭐가 나타나?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환율이 두 번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조금씩 나왔네. 이 오버슈팅은 오버슈팅이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느냐, 작게 나타나느냐, 이 정도하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오래 가느냐, 짧게 끝나느냐, 이러한 지속성은 물가의 경직성,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 비례관계.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물가가 경직성이다라고 하는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건 단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오버슈팅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다라고 하는 건 뭐로 바뀐다는 거고 장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시간 쭉 길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동으로 국계로 복귀하면서 떴다. 자,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가 상승,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때 실질 통화량은 그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동으로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 자금이 유입된다.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비된다. 구매력 평가설 환율로 수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 여기 과정을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아까 우리가 몇 번 문제를 풀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12번 문제 푸는데 시문제에 기업,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기업이 실질 통화량. 자, 이놈이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 얘가 니은이고 그 다음에 디귿, 얘가 환율이에요. 디귿. 여러분. 자, 요걸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 한번 풀자. 자, 다시 가볼까? 다음 6번에서 영상 안 찍어야 되겠다.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조용히 있어. 애들 다 잡나. 떠들고 장난치고 해야 안 됐겠지. 자, 그러면 영상은 우리 반에서 찍는 걸로. 자, 그래프 가볼까? 다? 어? 그러니까 딴 소리 못하니까 다 자지. 괜찮아 하면 못돼. 뭐 다른 거 있나? 진짜요? 우리밖에 안 모르는. 진짜 합니다.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요거 여기 가다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한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대. 여기도 봐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여기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 맞지? 맞죠. 증가한데 요의 경우에 예상되는 요걸 쭉 나타내.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요 내용 봐라. 실질 통화량이 어찌 된다고? 증가한다 했지. 시장금리 어찌 된다고 감소. 하락한다고 돼 있지. 자, 그럼 이 그래프 보자. T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 통화량이 증가 유지될 경우 실질 통화량은 올라가고 시장금리는 내려간대. 자, 그래프 중에서 내려간 거 어떤 게고?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내려가잖아, 방역이. 툭 내려가잖아, 이게. 툭. 여기는 올라갔고, 여기는 올라갔고. 그럼 내려갔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노? 시장. 시장금리가 되겠지. 왜? 환율은 여기도 올랐고, 여기도 올랐잖아.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가 뭐가 될 수 있다. 얘가 시장금리. 시장금리. 쉽네. 자, 그 다음. B 아니면 C가 기억 아니면 디귿인데, 봐라. 환율은 얼마 올랐노? 2번 올랐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국내 통화량은 한 번 올라갔고, 그럼 여기 그래프가 뭐라? B네 B. 올라간 것 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건 B일까 C일까? B죠. B가 한 번 더 올라갔잖아. 왜? 상승폭이 크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요거만 본다면 얘가 뭐가 된다고 말이고 환율이 되는 거지. 한명. 얘는 실질 통화량. 지문이 답이 다르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다시 거지. 마찬가지. 그래서 그림을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고 본문에 나와서 정리를 안 하더라도 감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하고 12번 문제까지 네 번째 문단까지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 내용은 시간이 조금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문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쭉 해놨다가